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쓰던 흔한 속담이 있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겉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근데 그와 또 정반대로 아니야. 겉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라는 주장도 우리 조상들은 계속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겉볼안입니다. 겉볼안이 뭔가요? 그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겉을 보면은 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속마음이 곧 너의 겉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이 얼굴이 나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그림 하나를 볼까요?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 초상화 중에서 특히 자기를 그린 자화상인데요. 자화상 중에서는 서양 미술사에서 이 그림을 만큼 유명한 그림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초상화인데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누구랑 똑같이 병칭이 되느냐면 다빈치와 나란히 쌍벽을 이룬 초상화, 그 공필화가라고 그러죠. 정말 자세히 잘 그린 화가인데요. 그래서 남다빈치 북뒤러라고 그랬습니다. 저 이태리 아래쪽에서는 다빈치가 있다면 북쪽 독일에는 뉘렌베르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 미술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의 뒤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구랑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기를 예수처럼 그려놨어요. 여러분 1500년에 뒤러가 이 작품을 그릴 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정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시기 이전에 나온 초상화에서 정면으로 나온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세주 아니면은 신 아니면은 왕입니다. 군주입니다. 그래서 정면을 holy face라고 그랬어요. 성안이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얼굴. 그러니까 그거는 군주나 신이 그릴 때나 정면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가 자기 자신을 holy face, 성안처럼 그려놓아 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이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도 말이죠. 르네상스 시기에는 화가를 매우 기술자로 얕잡아 봤습니다. 그냥 테크니션이라는 거죠.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자신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화가가 무엇이 됐나요? 창조자가 된 겁니다. 크리에이터가 된 겁니다. 마치 조물주가 된 듯한. 그래서 화가의 위상을 올리고 예술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든 초상화로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뒤로의 자화상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인다. 이 얼굴을 보면 영혼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서 뭐냐 하면은 너의 생김새가 곧 너의 됨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도 그 생김새를 통해서 화가는 그 모델의 됨됨이를 묘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김새를 통해서 됨됨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뒤로의 자화상에 필적할 만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자화상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작품을 꼽겠습니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다들 아시죠? 국보입니다. 공제의 윤두서, 해남윤씨. 자기의 증조부가 누구냐? 어부사시사를 쓴 고산윤선도. 자기의 외 증손이 누구냐? 다산 정약용.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국보 윤두서의 자화상은 뒤로의 자화상에 못지않는 그에 필적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윤두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공제 윤두서의 저 형형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 한번 붙어볼까? 라는 듯한 표정이잖아요. 저 눈빛에서 자신의 영혼이 그 안광을 통해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명품입니다.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당대의 유명한 이학원이라는 문인이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육척이 되지 않는 몸으로 사회를 초월하고자 하는 뜻을 지녔네. 수염은 바람에 날리우고 얼굴은 검고 붉으니 남들이 보면은 신선이거나 검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실 이 사람은 겸양의 미덕을 아는 군자이다. 그의 풍류는 고개지요 예술은 조맹부이니 천년 뒤의 사람이 공제 윤두서에 대해서 궁금하면 굳이 이 작품을 봐야 할 필요는 없다. 이미 공제 윤두서는 군자로서 우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이 사람 군자일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후세 사람으로서 공제 윤두서의 이 자화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군자로서의 특성, 이것을 초상화해서 고스란히 생김새를 통해서 우리가 댐댐이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선시대 16세기에는 얼굴을 어떻게 표기했냐면 얼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어에 얼골이라고 나옵니다. 얼골은 그러면 원래 본디꼴이 뭐냐? 얼골입니다. 얼골이 얼골이 되고 그것이 얼굴이 됐습니다. 얼골, 이거 수상합니다. 얼은 무엇이죠? 영혼이죠. 꼴은 뭐죠? 생김새죠. 모양이죠. 즉 얼굴이란 그 사람의 얼이 꼴로 되어 나타난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얼굴은 영혼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얼굴에는 영성이 있다. 이 얼굴을 만들어낸, 우리 생김새를 만들어낸 자의 깊은 뜻이 있다. 서양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고 우리 동양에서도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빈말이 아닌 게 말이죠. 그 사람의 생김새는 그 사람의 댐댐이다라는 사례를 제가 구체적인 사람을 한번 지칭할 테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진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닥터 슈바이처 떠오르십니까? 마더 데레사, 마하트마 간디, 김수환 추기경, 성철 종전, 이분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의 영혼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얼굴이 어찌하여 얼이 들어있는 부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실제 다른 초상화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생김새와 댐댐이를 고스란히 묘사하기 위해서 화가들이 공을 들였는가라는 걸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알베르토 뒤러의 저 지금 사각형 보이시죠? 예, 저 세 부위에 가로 2cm, 세로 2cm의 정사각형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도 뒤로의 자화상 같은 똑같은 비율로 확대를 해서 같은 부위에 가로 2cm, 세로 2cm를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왜냐고요? 어떤 피부학자가 요 세 부위에 그려진 두 화가의 털의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뒤로는 12개, 17개, 16개의 수염을 그렸습니다. 공제 윤두서는 25개, 28개, 27개의 털을 그렸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알베르토 뒤로는 15개의 수염을 그렸고 공제 윤두서는 26개 이상의 털을 그렸습니다. 공자가 훨씬 더 얼굴에 털을 많이 그렸죠. 여러분,
어떤 자화상이든 초상화를 그릴 때 화가가 그 모델의 털의 개수를 더 많이 그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뒤로나 공제가 실제 이 숫자만큼 그 부위에 털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제가 뒤로보다 더 많은 털 개수를 그렸다는 건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원래 본디 모습, 생김새에 정확하게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기울였다? 그 증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피부학자는 털의 개수를 헤아렸고 어떤 미술 전문가는 공제 윤두서의 저 털을 도대체 무슨 붓으로 그렸을까? 그래서 여러분 붓은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럽죠, 그죠? 토끼 털, 너구리 털, 이렇게 하여튼 황모털, 이거 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털을 하나하나 세필로 다 그리려면은 털의 붓이 매우 꼿꼿해야 정확하게 묘사가 되겠죠. 공제 윤두서가 자기 털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하나 특별히 만들었대요. 그 붓이 무엇으로 만든 붓인지 아시겠습니까? 쥐수염털. 쥐수염을 뽑아서 붓에 매서 그렸다. 빳빳하죠. 날카롭죠. 그래서 털을 그리기에 좋았다. 이런 연구를 한 미술 전문가도 있습니다.